네, 참신하고 기발한 면접 팁 알려드리는 완판 면접. 자, 여태까지 이런 면접 팁은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반응? 아니, 이 청강생도 오늘 모시고 하는데 노 반응? 네, 그럴 거라 믿으면서 네, 오늘 시작합니다. 좀 우쿨하다 보니까 제 이름이 하나라는데 한웅란이라고 또 요즘 좀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렇게 안 유명한가요? 네,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의 면접 고민을 풀어드리고자 나왔고요. 네, 오늘은 면접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면접 가서가 아니라 면접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인생 선배로서, 사회 선배로서 여러분께 해드릴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블로그 보고 짜깁기 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제 경험에 우러나와서,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전공을 더블 메이저를 했는데 심리학도 같이 전공을 하면서 심리학적으로 여러분을 되게 위축시킬 수 있고 면접에 최선을 못 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진짜 느낀 걸 다양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첫 번째, 여기서부터 참신할걸요? 커피 절대 마시지 말라. 네, 청심환 조심하랍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할 거예요. 커피 마시면은 나 각성 효과도 있고 면접관들한테 좀 내 에너지를 더 업해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요런 착각을 하고 커피 마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방송을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방송 전 바로 전에는 절대 커피를 안 마셔요. 녹차도 안 마셔요. 콜라도 안 마셔요.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다? 청강생님? 화장실. 아니, 그래. 그것도 맞는데, 기본적인 거 들어있는 그 성분, 카페인. 괜찮습니다. 우리 청강생님 당황하셨네요. 오늘 제가 인터랙티브한 편을 찍고 있네요. 네, 어쨌든 카페인이 다 들어가 있죠. 카페인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청강생이 답을 잘 해주셨어요. 이게 되게 화장실에 가기에는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면접 보다가 안 그래도 긴장되고 막 이러다 보면 화장실 더 가고 싶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떨릴 수 있어요. 아니, 안 그래도 떨리는데 가슴이 더 떨리기 시작해. 나는 평소에 커피에 내성 생겨서 괜찮아 하더라도 사람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도록 피하세요. 최소 면접 보기 한 4-5시간 전에 커피, 녹차, 카페인 이런 거 절대 마시지 마세요. 왜냐면 얘네들이 또 한 가지 안 좋은 작용을 하는 거. 제가 이제 방송이라면서 아까 절대 커피 안 마신다고 그랬죠. 사실 저는 떨려서 안 마시는 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안 마시는지 우리 피디님은 아실걸요? 아시죠? 바로 그거! 입이 말라요. 자, 입이 마르기 시작하면은 말이 막 나오려고 하다가도 칵칵 막혀요. 안 그래도 떨리는데 뭔가 여기서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자, 이러다 보면은 발음도 후져요. 발음도 어눌해지면서 최악의 상황이 옵니다. 정신적으로도 무너져요. 그래서 이런 카페인 들어간 음료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그리고 청심환 조심하라 그랬죠. 청심환은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면접 당일에 약국 들러서 떨린다고 그거 사갖고 가는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뭐든지 정말 철저하게 면접이 만약에 뭐 한 달 후에 잡힐 것 같다 예를 들어, 아니면 2달 후에 잡힐 것 같다 모른다 하더라도 나를 계속 평소에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청심환에 괜찮은지, 이거 먹어서 무슨 부작용 같은 뭐 더 떨리거나 이런 건 없는지, 그리고 먹을 때도 처음부터 하나를 전체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쪼개가지고 반을 먹든 3분의 1을 먹든 그렇게 해서 양을 늘려가 보는 거지, 처음부터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하나 다 먹고 봤다가 망한 제 친구가 있습니다. 수능을 보러 가는데 그 당일에 엄마가 이제 청심환을 사줬겠지? 갖고 갔다가 언어 영역에 밀렸었네, 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걔는 첫 교시 망치고 그냥 나 재수할래, 그때부터 다 놔버렸어요. 그 아이는 청심환 때문에 망쳤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막 손이 떨리고 듣기 평가로도 들리지 않고 막 미쳐버리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면접 전에 이런 걸 다 테스트하고 나를 알고 시험장에 가시고 어찌됐든 카페인 들어간 건 삼가시기 바랍니다. 자, 면접 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두 번째, 너무나 기본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 바로 지각 안 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뭐 아까는 블로그 짜깁기 안 하고 참신하다고 지자랑하더니만 여러분, 이걸 하는 얘기가 너무 당연한 거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각 아무도 안 할 것 같죠? 제가 면접을 저도 당연히 여러 번 봐왔죠. 취준생일 때 지각하는 사람 꼭 있습니다. 아예 안 나타나면은 얘가 포기하겠거니 뭐 다른 회사 면접 보러 갔나 보지, 다른 회사 됐나 보지 하면 되는데, 꼭 지각한다고 전화를 하든지 인사과에, 아니면은 뭐 나중에 뛰어들어와. 뭐 그 조가 시험 보러 들어갔는데 뭐 문 열고, 아, 죄송하지만 지금 도착한 사람이 있어 들여보낼게요. 꼭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자기소개를 아무리 잘하든, 내 스펙이 얼마나 좋든, 내가 말을 얼마나 화려하게, 정말 수려하게, 유려하게 잘하든, 그게 먹힐까요? 절대 안 되는 게 성실함 강조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성실하고 열심히 해요. 그럼 누가 믿어주겠어요? 지각은 기본인데 그거 시간을 못 지키는데. 나중에 직장에 쟤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막 컨퍼런스 시간에 안 나. 회의 시간에 안 들어와. 회사 오랬더니 맨날 지각해. 이런 사람이랑 일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회사 생활의 기본은 약속 지키기, 시간 지키기. 여러분 면접은 여러분 심지어 되지도 않은 사람이 지각을 하면은 내가 면접관이잖아요. 바로 아웃이에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건데 꼭 지키시기 바래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하냐. 어디에서 면접을 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이제 서울에 사니까 서울의 교통 상황이 워낙 지으리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뭔지 알죠? 항상 면접 볼 땐 2시간 전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뭐 지하철을 중간에 갈아타더라도 택시를 타고 가다 내려서 가더라도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최소 1시간 정도는 여유 있게 도착을 하는 게 마음도 안정되고 시험에도 더 편하게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떨지 않고. 오케이? 세 번째, SNS. 인스타질 안 하기입니다. 내가 갑자기 왜 이거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막 이럴 텐데 나보고 시간 허비하지 말라고? 네, 그런 1차원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SNS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SNS만 들어가면 우울해지는 거야. 왜? 나보다 남들은 다 행복한 것 같고 나보다 남들은 더 돈이 많아 보이고 나만 이렇게 취준생으로 처져 있네? 이렇게 되다 보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면접 전에 특히 그런 걸 보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인스타를 습관적으로 들어갔는데 누가 막 붙었다고 합격됐다고 자랑을 했어. 축하 파티 이러면서 열고 있어.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무너져요. 급격히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면접에 가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언뜻 떠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심리학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우울증은 뭐 세로토닌 이런 거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뭐 우울증 약을 처방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여러분 나이 때, 특히 취준생일 때, 뭔가 불안정할 때 마음이. 그래서 SNS는 끊어요. 하지 마요. 면접이 잡혔으면 한 일주일 정도는 아예 보지 마요. 면접 붙고 나서 보더라도 세상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웬만하면 SNS는 하지 말라. 그거 권해드립니다. 자, 비슷한 맥락으로 네 번째, 면접 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과거 생각이에요. 여기서 생각은 이제 취직과 연관된 생각이겠죠? 실패에 대한 생각을 특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어떤 실패를 하든 그거는 상처를 남기고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취준생일 때 마음이 불안정한데 나는 되는 일도 없고 나 이건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답은 안 보이던데 아니 계속해서 떨어져. 서류에서 광탈하는 건 그나마 임팩이 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슬프지만 서류에서는 뭐 내가 토익 점수가 몇 점이 모자랐나 보지, 아니면 토익을 너무 잘 봐서 이 회사는 나보다 낮은 애들을 뽑나 보지, 뭐 온갖 혼자만의 상상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면접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떨어진다는 건 되게 상처를 남기거든요. 내가 뭐가 못났는데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여성분들은 어떻게 빠지냐면 외모 컴플렉스가 완전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성형외과 검색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할 게 아니라 어쨌든 면접에서 누가 나를 떨어뜨렸다라는 건 내가 뭐가 부족해서 떨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저도요, 한 가지 얘기를 하면은 SBS에서 아나운서를 뽑을 때 그때 이제 한 1,500명 정도가 와요. 한 명 뽑는데. 근데 3차까지 갔어요. 붙어서 14명인가 남았어요. 근데 결국엔 떨어졌죠. 그래서 끝에 최종까지 가서 이제 몇 명 남은 데까지 갔는데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첫 시험이었거든요. 첫 직장 시험. 근데 떨어질 때 얼마나 울었냐면 이틀 동안 울어가지고 눈이 나중엔 떠질 때 너무 아픈 거예요. 마치 막 왕다래끼 난 것처럼. 그 아픔을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 SBS 근처도 못 갔어요. 막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내가 막 괜히 뭐가 부족한가. 첫 경험이 그렇게 안 좋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시험 볼 때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그 카메라 테스트를 저는 이제 봐야 되는 직업인데 카메라 테스트만 보면은 막 위축이 돼. 뭐가 잘못해서 떨어졌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실패를 이겨야지만 답은 없어요. 물어볼 거예요? 그 면접관한테 뭐 DM 보낼 거예요? 나 왜 떨어뜨렸어요? 싸우러 갈 거예요? 그러지 않는 이상 답은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찾는 사람이 내가 아니었다고 생각해버리면 끝나요. 제 친구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친구가 있어요. 걔가 이제 면접관으로 들어갔대. 엄청 좋고 스펙 좋고 진짜 인성 좋아 보이는 애가 있었대. 근데 걔가 떨어졌대. 이유가 뭐게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했잖아. 회사에서 그때 원하는 인재가 아니었던 거야. 회사에서는 걔가 잘 그리는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분야를 더 잘하는 애가 필요했던 거예요. 인성이고 스펙이고 다 필요했고 지금 당장 써먹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그냥 그 회사랑 나랑 안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어렵지만 마인드 컨트롤하고 과거 생각은 빨리 있는 게 여러분 앞으로도 좋습니다. 트라우마는 생기면 겹칠수록 내 발목을 더 잡아요. 더 우울해지고 그게 표정으로 나타나요. 본인이 행복해야 면접관 앞에서도 행복하게 웃을 수 있으니까 마인드 컨트롤 어렵지만 꼭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느덧 마지막 5번째로 넘어왔는데 아니란 태도, 대충 하는 자세. 바로 그겁니다. 자, 잡코리카에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대요. 요즘에 취준생들이 너무 많잖아요. 막 회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잘 뽑지도 않고 누적돼 있는 취준생들이 너무 많아. 물어봤더니 46%, 거의 반이죠? 난 문어발, 무작위, 입사 지원하겠다. 아무데나 붙어야 된다. 그냥 하겠다. 이렇게 다 매달린다. 그래, 거기까지는 마음이 이해돼. 왜 여기저기 시험 보면서 그것도 경험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지원하고 대충 준비를 하고 간다는 거야. 지원한 회사가 뭐에 지금 힘쓰고 있는지도 몰라. 지원한 회사가 심지어 지금 무슨 인재를 뽑는지도 몰라. 그런 거 하나도 공부 안 하고 그냥 가서 멍하게 그냥 뭐야? 막 이러고 오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 떨어지는 건 여러분의 미래예요. 그거 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요, 면접관을 앞으로 여러분이 또 만나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 면접관이 계속 그 회사에만 있겠습니까? 동종업계로 가면은 이직도 많고요, 요즘은. 레퍼런스가 돌아다닐 수도 있고, 나중에 그 면접관을 또 만났는데 그 면접관이, 아, 저 불성실했던 나 아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인생 또 망합니다. 누가 뽑겠어요? 근데 그 자리를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원했다 생각해봐요. 그럼 그때 가서 떨어지는 아픔은 더 크고 후회해요. 내가 그때 잘할걸. 누구한테든 좋은 인상을 남길걸. 그래서 평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원하지 않든 뭐가 됐든 면접 기회라는 건 되게 소중하게 나한테 온 거거든요. 남의 기회를 뺏은 거예요. 내 자리에 누가 와서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갔으면 최선을 다하는 게 예의예요. 그 사람한테가 아니라 그거는 인생의 삶에 대한 예의예요. 제발 후회하지 않는 삶 사셨으면 좋겠고 대충 하는 아니라는 자세는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웃긴 말 하나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연대 나온 되게 똑똑한 친구가 있었어요. 시티은행 몇 년 전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물어본 거야, 그 면접관이. 자네, 근데 시티은행의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 거기서 그렇게 답한 거야. 아, 저를 물어보시고, 아, 저 영어 잘해요. 그거 CITY잖아요. 근데 면접관이 되게 열받아서 나가라 그랬대요. 여러분, 시티은행은 CITI예요. 간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은행. 얼마나 회사에 관심이 없고, 얼마나 대충하고, 얼마나 안일하게 왔으면 거기 가서 CITY라는 말을 너무나 당당하게 합니까? 이름 잘못 부르는 트라우마는 되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쵸?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지연 씨가 있는데 갑자기 뭐, 어느 날 와서 민정 씨 이래 봐. 예를 들어. 그러면 열받잖아. 이름 잘못 말하는 거 최악이죠. 근데 그것도 대충 하는 자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긴장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런 실수는 안 하겠죠? 다 공부하고 갈 테니까. 그러니까 대충, 안일, 이런 태도는 지양하세요.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돼요. 자, 이리하여 면접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5가지를 제가 정말 열심히 생각을 해서 참신하게 알려드렸고, 들으면서 수긍하셨다 하는 분들은 제가 앞으로 이렇게 정말 기술적인 면접 팁도 알려드리겠지만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도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주위에 홍보 많이 해주시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와서 공짜로 정말 좋은 정보, 고급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완판 면접에 또 면접 팁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우린 다음 편에 만나도록 해요. 오실 거죠? 오케이. 그때까지 화이팅! 안녕. 화이팅!